이번엔 HTML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기술적 준수사항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HTML5 기준으로 웹표준을 작성을 하였을 때 HTML 유효성 검사 W3C 밸리데이터라는 사이트에서 오류가 없도록 코딩하여야 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밸리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웹사이트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험 시 인터넷을 사용 불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에러가 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코딩 연습을 좀 하면서 충분히 에러가 나지 않는 연습을 했다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사를 안 받더라도 올바르게 코딩을 써서 제출하는 식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방금 우리가 쓴 거를 복사를 해서 진짜 한번 유효성 검사를 해볼게요. 에러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커서를 아무 때나 놓고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 복사를 이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W3C 밸리데이터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주소창에 validator.w3.org 이거를 작성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탭 디렉트 인풋 직접 복사 붙여넣기 창을 눌러서요. 요 큰 창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럼 아까 복사한 게 그대로 옮겨졌죠. 그 다음 아래쪽에 More 옵션을 눌러서 첫 번째 HTML5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체크를 누르면 자, 잠깐 기다리고 나니까 바로 밑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있고 그 밑에는 이게 경고가 있는지 또는 에러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닝, 이건 에러가 아니에요. 경고예요. 경고가 있다는 뜻은 어딘가 하나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경고라는 뜻이고, 에러라는 거는 여기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지에 보면은 에러가 없도록 코딩하여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작성한 코드 부분에 워링이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뭐 솔직히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나는 정말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문제를 대충 보면 HTML이라는 코드에 랭이라는 어트리뷰트 속성이 없다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라인에 여섯 번째 열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는 여기 HTML에다가 제가 랭 하고 언어 설정하는 거예요. 코리안에 KO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시 컨트롤 A, C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 그 다음 체크 다시 확인. 그러면은 도큐멘트 체크 컴플리트 노 에러 OR 워닝 투 쇼 모든 에러와 경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서 만약에 오류 및 경고가 나올 때 확인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CSS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CSS를 써야 되는데 CSS 작성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작성한 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 위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생겨있는 번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번개 모양을 키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동작이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오류가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작 기능 같이 하면서 진행할 때는 이걸로 하기보다는 직접 폴더에서 실행하시면서 틈틈이 저장과 미리 보기를 반복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누르고 폴더에서 아까 저장한 인덱스 이 파일을 직접 더블 클릭 실행해서 결과를 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스트 쇼핑몰 로고 여기 뒤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안 바뀌죠.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수정한 다음엔 컨트롤 S 저장하고 여기 와서 F5 새로 고침하는 식으로 이렇게 틈틈이 저장과 새로 고침을 반복하면서 저장 컨트롤 S 여기서 F5 새로 고침 하는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CSS 안 썼죠? CSS라는 건 HTML을 디자인할 때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제가 CSS 안 했는데 글자가 파란 색깔이고 크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 들여쓰기가 돼 있고
앞에 블록 아이콘이 있고 자간과 행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엔터가 막 여러 번 쳐져 있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이 난 이런 디자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SS를 할 때는 반드시 HTML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가지고 있는 기본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 주시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왼쪽에 폴더들 있죠. 여기서 폴더와 파일을 만들어도 실제 폴더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만들게요. CSS 폴더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 스타일 .css를 하나 만들게요. 점이라는 거는 뒤에를 확장자를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css, .html 이런 걸 구분하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CSS라는 파일로 상단에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나오는데 HTML하고 비교하셔야지 좀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기에 왼쪽 또는 위아래 비교해서 이 창에 포커스가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주고 HTML 눌러서 이쪽은 HTML, 이쪽은 CSS 이렇게 보시는 게 작업하기 편합니다. 이쪽은 HTML, 이쪽은 CSS 이렇게 파일명 표시되고 있죠? 자, CSS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정보는 HTML의 디자인 초기화 작업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 초기화 작업을 우리는 리셋 시킨다 라고 해요. 그래서 리셋 CSS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 건은 그냥 묶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전체 화면을 인식하는 애스터리스크 별 모양을 꺼내 가지고 박스 사이즈의 보더 박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쓰는 값만 순수하게 인식이 돼요. 그 다음은 나머지 태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모든 태그들을 콤마를 구분하면서 그룹을 묶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자인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쓴 모든 태그를 쓸 건데 HTML 바디 썼지만 헤드와 메타 타이틀은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디자인이 아니라 문서 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CSS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바디부터 내용을 쓰시면 돼요. 바디. 자, HTML 바디까지 썼죠.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div 써야 되겠죠. 이름은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헤더 h1a div 또 있지만 무시해도 되죠. 그 다음 ul li a 있지만 이미 앞에다 써놨죠. 무시하고 div 다 써놨고 푸터 아직 안 썼죠. 푸터 그 다음 p 아직 안 썼죠. 아이디 따로 쓸 필요 없다 그랬죠. div body html 앞에다 다 쓴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썼으면 마지막엔 절대 콤마를 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쓸 게 없다면 콤마 더 이상 쓰지 말고 중괄호 열어서 엔터 치고 리셋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하고 F5 새로 고침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변하는 모습이 동작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바디에 배경 색깔로 노란 색깔을 한번 깔아봤어요. 저장하고 F5를 눌렀는데 바디라는 거는 문서 전체인데 노란 색깔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이 CSS가 먼저가 아니라 얘를 이 HTML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HTML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링크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이면은 말 그대로 아예 다른 파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게 링크를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링크, 연결해라. 자, 그러면 그 파일은 HTML에 CSS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HTML에 CSS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도 HTML 기준으로 연결이 돼요. 타이틀 밑으로 바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리프는 하고 경로 자동으로 나오니까 보시면서 엔터 치시면 돼요. CSS 슬래시 엔터
스타일 CSS 엔터. 그 다음은 타입은 이거는 기본 구조니까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타입은 텍스트 CSS, 레일은 스타일 시트. 여기까지 작성을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 고침하니까 노란 색깔이 나왔죠.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자, 바디는 잠깐 지워놓고 다시 이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여백이 있었어요. 여백을 마진과 패딩 0, 여백을 0으로 초기화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여백이 붙었어요. 글자를 내가 색깔 준 적이 없는데 파란 색깔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글자 색깔로 검정 색깔을 한번 설정했어요. 모두 검은 색깔이 됐어요. 나는 크기 설정한 적이 없는데 글자 크기가 얘는 크고 나머지는 작아요. 글자 크기를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 똑같아졌어요. 저는 굵기를 준 적이 없어요. 굵기가 들어있어요. 폰트 웨이트로 굵기를 노말로 체크했어요. 굵기가 통일됐어요. 저는 밑줄을 준 적이 없어요. 네, 밑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처리를 해주시면은 밑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필요한 값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추가해서 작성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까지 쓰시고 그 다음 밑에는 다시 주석을 정리를 할게요. 위에 거는 초기화 값이니까 CSS가 길어지면 주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항상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석은 메모일 뿐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셔도 되고 영어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더 빨리 하고 좀 더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석 때문에 시험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시간을 쏟는 것 같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주석을 사용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나중에 혹시 생겼을 문제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풀고 수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때 빠르게 영역들 구분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는 요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무도 그렇지만 시험 시간을 이용을 하실 때도 주석 쓰는 습관을 진행을 하시면은 주석 하나 때문에 내가 시간을 소비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아예 가지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항상 주석 쓰는 습관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단축키는 동일해요. CSS도 이 단축키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리셋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 하실 때는 여러분이 디자인에 사용한 요 위에 코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면 되는데 초기화는 모든 모양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의미로 콤마 정리하면서 다 묶어놨지만 이번 것들은 아까 우리 와이어 프레임 볼 때처럼 각 요소들의 크기와 위치가 다 달라요. 얘네들 다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각 대상들의 개별적인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엔 바디 안쪽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바디 안부터 시작한다면 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div인데 그냥 div라고 하면 얘도 div이고 얘도 div니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난 디자인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줬죠.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는 샵이라고 쓰시면 돼요. div의 아이디는 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중괄호는 나중에 채울 거니까 먼저 이 뒤에 있는 대상을 내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선택자라고 해요. 선택자와 속성에 대한 값을 작성할 수 있는 중괄호를 나눠서 준비부터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음 헤더를 써야 되는데 헤더가 랩이라는 게 닫히기 전에 이 랩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닫혀 있죠. 근데 헤더가 그 전에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 복제를 하신 다음에 헤더가 아직 앞에 있는 태그가 끝나지 않고 이어서 진행됐다 라는 뜻으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안에다가 헤더 이렇게 써주셔야 랩 안에 헤더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헤더만 단순히 이렇게 쓰지 마시고 누구 안에 있는지 누구 바깥에 있는지 그거를 표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H1은 헤더 안 닫히고 H1 열렸죠. 그러면 헤더 다음에 H1 A H를 닫히기 전에 열려있죠. 그러면 H1 복제하고 A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네, 다음 div id 내비가 A가 닫혔어요. 슬래시 표시가 있으면 닫는 표시라고 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이 A를 여기서 닫았다는 뜻이에요. H1이 슬래시가 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H1을 여기서 닫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div id 내비는 A와 H1이 닫힌 다음에 열린 거예요. 헤더 닫혔다는 표시 없었죠? 그럼 다음 거는 컨트롤 D로 복제하고 H1까지 지운 다음에 div 샵 내비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비 안 닫혔죠? UL 열렸죠? 그럼 컨트롤 D, UL, 컨트롤 D, LI, 컨트롤 D, A. 이 A와 이 A는 다르죠? 왜냐면 첫 번째 A는 H1 안에 있는 A가 닫힌 거였고 두 번째 A는 LI 안에 있는 A가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A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서로 시작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가 닫힌 다음에 슬라이드가 열려 있어요. 그럼 헤더가 닫힌 다음이니까 헤더까지 지워야 되겠죠? div 슬라이드. 다음은 슬라이드 닫힌 다음에 열렸죠? 슬라이드 컨텐츠. 다음은 div 컨텐츠 1, 2, 3 작성하시면 콘텐츠 안에 콘텐츠 1, 2, 3 3개가 작성된 거예요. 각각 바로바로 닫혀 있으니까 제가 1, 2, 3을 개별로 떨어뜨린 거죠. 1 안에 2, 2 안에 3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푸터. 푸터는 C 영역이 끝난 다음이에요. C는 콘텐츠 영역이었어요. 그럼 다음 부분은 복제 한번 하고 콘텐츠까지 지우고 푸터 안에 P의 이름 F 언더바 로고 F 언더바 카피 F 언더바 SNS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푸터 닫혔고 div는 얘는 바로 커서 놓고 있으면 블록 잡혀 있는 애가 같은 쌍으로 표시돼요. 랩이죠. 여기가 바로 랩이 닫힌 위치예요. 그러면 랩 닫혔고 바디 닫혔고 HTML 닫혔으니까 닫힌 태그는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작성해야 되는 모든 디자인 코드들을 완성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CSS를 작성하시기 전에 디자인을 하기 위한 선택자와 그리고 그 선택자에 대한 디자인 속성과 값을 작성하기 위한 중괄호 속성 값 위치를 준비를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